은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던데 그 시작이 왜 이렇게 막막하죠? 이 말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 박 씨가 꺼낸 이야기입니다. 올해 58세, 무려 30년 가까이 운전대를 잡아온 사람입니다. 허리, 무릎 안 아픈 데 없지만 그래도 운전은 내가 잘하잖아 하면서 버텨왔죠. 그런데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손님이 뚝 끊기고 유류비는 치솟고 면허 갱신도 까다로워지자 결국 차를 반납하고 택시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퇴직금도 없고 국민연금은 겨우 몇십만 원. 한때 가족을 위해 땀 흘렸던 가장은 지금 고시촌 단칸방에서 하루 두 끼로 끼니를 때우며 지냅니다. 노후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아직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박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8세, 60세 은퇴는 어느 날 불쑥 찾아옵니다. 그리고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을 안겨주죠. 은퇴 후 현실은 생각보다 빠르고 무섭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흔히 60세를 은퇴 나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50대 중후반부터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자리를 내줘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정년이 오기도 전에 당신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게다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퇴직금도 없고 4대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서 은퇴 준비가 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택시기사, 퀵서비스, 배달업처럼 육체 노동 중심의 직업은 나이 들수록 버티기가 더 힘들죠. 몸이 안 따라주면 소득도 끊기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택시 반납 후 알바도 못 구해 58세 박 씨의 현실. 박 씨는 법인 택시를 20년 이상 몰았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월 25일은 운전했죠.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학비, 생활비, 보험료까지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면장애, 심지어 당뇨까지 병원비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결국 운전을 접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싶어 편의점이나 주유소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탈락. 기술이 없으니 사무직이나 온라인 일은 엄두도 못 내요. 결국 고시촌에 들어가 매달 25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뭘 배워야 하나 싶은데 늦은 건 아닐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지금 당장부터 해야 한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사례 2. 남편은 퇴직, 나는 폐업 같은 시기에 무너진 부부의 삶. 62세 부부,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영업일을, 아내는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실했어요. 그런데 60이 가까워지자 남편은 권고사직, 아내는 코로나 여파로 가게를 접게 됩니다. 퇴직금은 전세금으로 들어가고 가게 폐업 정리 비용은 카드로 돌렸죠. 연금도 없고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어 전세 보증금을 빼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금 정부의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노인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벌 수는 없죠. 은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뒤흔드는 커다란 변화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3. 58세의 기술 배운 남자, 65세에도 당당히 현역. 반면 같은 나이에 은퇴를 맞이했지만 다른 선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조 씨 58세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워봤어요. 전기 기술을.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 전기설비 점검 일을 하며 월 18만 2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스스로 자립하고 있다는 게 가장 좋아요. 조 씨는 은퇴 이후에도 나만의 기술 하나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준비. 고정비를 낮추는 구조 만들기. 은퇴 직전부터 월세, 보험, 카드빚 등을 정리하고 최소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세요. 단칸방이 아니라도 도시 외곽, 시골의 전세주택 등 다양한 대안이 있습니다.
소득을 만드는 기술 한 가지 익히기. 꼭 전기, 배관이 아니더라도 바리스타, 반찬 배달, 재택 온라인 업무 등 다양합니다. 50대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일단 하나에 집중해서 배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연금과 공적제도 활용하기. 국민연금,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주거급여 등 제도적 혜택을 반드시 챙기세요. 복지로 정부 포털나 주민센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삶이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줄 몰랐다는 말 참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막연히 두려워만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작은 준비 하나라도 오늘 시작한다면 나중에 다행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 박 씨처럼 단칸방에서 후회하며 눈물 흘리는 은퇴가 아니라 기술 하나로 다시 시작하는 조 씨처럼 당당한 노후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준비하기엔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58세 택시기사의 단칸방 신세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회사를 그만두는 날 혹은 정년퇴직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 서서히 다가오는 삶의 변화 과정입니다. 즉, 소득이 줄기 시작하고 건강이 약해지며 사회적 역할이 점점 축소되는 시기. 이 긴 터널 같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단칸방에서 외로이 버틸 것인지 아니면 작은 행복과 자립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첫째, 근로소득이 끊긴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해도 뭐라도 하면서 벌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계세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 중 65%가 월 150만 원 이하 소득을 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건강 문제, 일자리 부족, 기술 부족으로 인해 꾸준히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택시, 배달, 일용직, 자영업 종사자처럼 은퇴 준비가 취약한 직군은 더 심각하죠. 퇴직금도 없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월 수령액이 5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사라진 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최소한 3가지 준비는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핵심 전략. 1. 소득을 잃어도 괜찮은 구조를 미리 설계하라. 은퇴 이후 가장 큰 스트레스는 돈이 아니라 고정비입니다. 특히 월세, 자동차 유지비, 보험료, 대출이자 등은 소득이 없어도 계속 빠져나가죠.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을 벌기보다 덜 쓰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게 맞는 소형 주택이나 전세주택으로 이사, 불필요한 보험 정리 통합, 승용차 대중교통으로 전환, 생활비 표준화 한 달 평균 생활비 정하기. 이렇게만 해도 한 달 10만 150만 원 선에서 안정된 노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불안하지 않아서 행복한 것, 이 원칙을 잊지 마세요. 2. 기술 하나로 생계형 알바가 아닌 생계형 전문가가 되라.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일이 나를 소모시키는 일인지 아니면 삶을 지켜주는 기술인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당 서빙, 마트 정리, 택배 보조 같은 일로 노후를 버팁니다. 하지만 이 일들은 체력 소모가 크고 대체 인력도 많아 언제든 자리를 잃을 수 있어요. 반면 아래 같은 일들은 나이 들어서도 꾸준히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술형 직업입니다. 전기 보일러 에어컨 수리 기능사 자격증, 반찬 김치 배달 창업 작은 배달 반경부터 시작, 유튜브 블로그 기반 정보 콘텐츠 제작,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바리스타 제과 제빵 자격증, 정리수납 전문가 최근 중장년 여성에게 인기. 이런 일들은 초기엔 조금 배워야 하지만 체력보단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은퇴 전에 주말마다 또는 퇴근 후 시간 날 때 조금씩 배워두면 정년 이후 바로 활용 가능한 생계형 기술이 됩니다. 3. 국민연금, 기초연금, 복지 혜택 놓치지 마라.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잘 모르거나 신청하는 게 귀찮다며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다 몇 년 후 후회하죠. 그때 알았으면 몇십만 원이라도
더 받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체크하세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 월 평균 수령액 55만 원 2024년 기준.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최대 월 40만 원까지 가능. 근로장려금, 저소득층 가구 최대 300만 원 지급. 주거급여 기준에 따라 월세 지원 가능. 건강보험 감면, 장기요양보험 혜택 등.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세요. 은퇴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결론, 단칸방에 갇히지 않으려면 지금 움직이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이 없으면 나는 뭐지? 라는 공허함에 빠지곤 하죠. 그러나 은퇴 이후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단, 그 삶을 스스로 설계해야만 가능합니다. 사회가 책임져주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은퇴 후에도 살아남는 능력, 버티는 능력, 회복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58세 택시기사의 단칸방 이야기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준비하면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움직이세요. 당신의 은퇴는 아직 쓰이지 않은 새로운 인생의 첫 장입니다. 대기업 퇴직 후 62세에 깨달았다. 노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퇴직 후 현실은 달랐다. 나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다. 회사에선 나름 인정받았고 후배들에게도 존경받았다. 퇴직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은퇴 후에도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꽤 받았으니 경제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퇴직 후 처음 몇 달간은 그야말로 휴가 같은 느낌이었다.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고 평소 못 해본 취미 생활도 해봤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료함이 밀려왔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내가 점점 쓸모없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리던 전화가 뚝 끊겼고 회사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은 늘었지만 주로 TV를 보면서 서로 한마디씩 하는 정도였다. 이게 과연 행복한 은퇴 생활일까? 스스로에게 묻게 됐다. 내 인생의 후반전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러다 우연히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서 뜻밖의 깨달음을 얻었다. 은퇴 후 행복하게 사는 법 3가지 원칙. 나처럼 퇴직 후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활력을 찾는 과정을 지켜보며 노후를 재미있게 사는 방법을 깨닫게 됐다. 1. 돈보다 중요한 건 의미 있는 일이다. 내 친구 어는 나와 같은 대기업 출신이다. 그는 나보다 한 발 앞서 퇴직했고 퇴직 후 우울증까지 겪었다. 하지만 그를 살린 건 소일거리였다. 처음엔 무료한 시간을 보내려고 작은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역할을 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즐겁더라. 매일 출근할 곳이 있고 누군가 날 필요로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은퇴를 편안한 휴식으로만 생각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다. 이 관계가 없으면 인생이 삭막해진다. 또 다른 친구 B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한 후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다. 원래도 조용한 성격이라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않았는데 퇴직 후에는 아예 사람들과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제야 편하게 혼자 살지라고 말하던 그가 1년 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특히 퇴직 후에는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지면서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든다. 나는 B의 사례를 보고 일부러라도 사람들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지역의 독서 모임에 가입하고 동네 헬스장에서도 자주 얼굴을 비쳤다. 누군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큰 활력소가 되었다. 3.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C는 나와 같은 해에 퇴직한 후배였다. 그는 퇴직 후 이제야 자유다.
라며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운동도 전혀 하지 않았다. 처음 12년은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5년 후 그를 다시 만났을 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살이 쭉 빠졌으며 혈압과 당뇨까지 심각해졌다. 그땐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건강을 잃고 나니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아침마다 걷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점점 재미를 붙였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다. 노후를 제대로 즐기려면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62세가 되어서야 나는 노후를 재미있게 사는 법을 깨달았다. 단순히 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말이다. 의미 있는 일을 찾아라. 작은 소일거리라도 괜찮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사람들과 만나라.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해진다.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건강을 지켜라. 몸이 무너지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혹시라도 지금 무료한 퇴직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라도 실천해보자. 나처럼 뒤늦게 깨닫기 전에 말이다. 노후는 혼자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두 번째 기회다. 퇴직 후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방법. 지금까지는 퇴직 후 삶에서 의미 있는 일, 인간관계, 건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소일거리 찾기, 운동하기, 사람 만나기만으로는 막연하다. 그렇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퇴직 후 인생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하려면 먼저 뇌를 움직여라. 우리는 종종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조언을 듣는다. 하지만 문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동기조차 없는 상태에 빠진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뇌는 변화를 극도로 싫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뇌의 전두엽과 변형계는 익숙한 패턴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오랫동안 특정한 루틴 출근, 업무, 회식 등에 길들여진 사람이 갑자기 하루 종일 자유시간을 갖게 되면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새로운 루틴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해결책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점진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때 거부감이 줄어든다고 한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루틴부터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아침 30분 산책하기. 책 한 페이지라도 읽기. 매주 한 명과 약속 잡기. 이런 작은 변화가 모이면 나는 여전히 활발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고 점차 더 큰 도전을 할 에너지가 생긴다. 2.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퇴직 후 가장 위험한 것은 뇌가 정체되는 것이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접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퇴화한다. 런던대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뇌의 해마 기억력 담당을 활성화하고 치매 위험을 낮춘다. 이 연구에서 평균 60세 이상의 참가자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를 시작했을 때 인지 기능이 최대 20% 향상되었다. 해결책 도전할 수 있는 배움 리스트 만들기.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법 배우기에 유튜브 운영, 블로그 작성. 새로운 언어 배우기에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요리나 DIY 같은 창의적 기술 익히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가 발달해서 집에서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많다. 3. 사회적 역할을 다시 찾지 않으면 외로움이 찾아온다. 퇴직 후 사람들이 가장 크게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사회적 역할 상실이다. 직장에서는 팀장, 부장, 과장이라는 직함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단순한 은퇴자가 된다. 이 과정에서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지고 우울감이 생기기 쉽다. 실제로 국내 60대 이상 남성의 우울증 발병률이 40대보다 1.5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해결책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라.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하기 후배 직장인 청년들에게 경험 전수.
지역 사회 봉사활동 참여, 무료 급식소, 도서관 지원 등, 동호회나 모임 가입, 독서 모임, 여행 클럽, 취미 동아리 등 사회적 역할을 다시 찾은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간다. 결론, 퇴직 후 인생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다. 62세가 되어서야 나는 깨달았다. 단순히 돈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은퇴 후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 뇌를 움직여라. 작은 습관부터 만들어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라. 배움이 계속되는 한 뇌는 젊음을 유지한다. 사회적 역할을 찾아라.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삶의 의미가 생긴다.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할 차례다. 내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 당장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길 추천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여러분 혹시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부터 드시나요? 한편으론 드디어 일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과연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금과 내 체력이 충분할까? 하는 불안감이 함께 들기도 하실 겁니다. 특히나 30년 이상 한 직장에서 일한 분들이라면 은퇴 후의 삶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동안은 회사가 곧 나의 삶의 터전이었고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정해진 일을 하고 동료들과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면서 미처 나 혼자 있는 시간을 경험할 기회가 적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퇴직만 하면 책도 읽고 골프도 치고 낚시도 다니고 손주들도 돌보고 아주 바쁘게 살지 않을까 하면서 낙관적으로 보시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셨던 59세 연구원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의 삶이 왜 이렇게 힘겹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풀어보려 합니다. 1. 은퇴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30년 동안 대기업 연구소에서 꾸준히 일하며 연봉도 꽤 잘 받았고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주위에서는 와, 이제 곧 은퇴할 텐데 편안하게 살겠네라는 인사를 건넸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막상 회사를 떠나고 나니 즐거움보다는 외로움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물론 연금을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기대치만큼 들어오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고 퇴직금도 칩술이나 생활비, 그리고 자녀 교육비로 이미 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또 갑자기 매일 아침 기상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누군가와 대화를 할 기회가 확 줄어드니 내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하는 자괴감마저 들어요. 예전에는 연구 성과를 발표하면 그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고 함께 성취감을 느끼기도 했는데 이젠 혼자 있으니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도 날 찾지 않는 것만 같아라는 생각.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은퇴 후 공허감입니다. 2. 사례 일할 일 없이 TV만 본다는 어씨 이야기. 가장 흔한 은퇴 후 패턴 중 하나인데요. 어씨는 59세가 되자마자 회사와의 명예퇴직 계약을 맺고 퇴사했습니다. 그래도 대기업 연구소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으니 어느 정도는 튼튼한 퇴직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막상 퇴직해보니 여러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자녀가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 학비가 들어가고 배우자의 건강검진이나 아픈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도 돈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거예요. 결국 어씨는 한 12년 정도 쉬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찾아볼까? 라고 마음먹었지만 정작 쉬기만 하다 보니 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쉬면서 공부라도 해야 하나? 싶다가도 이젠 공부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일 없이 TV나 유튜브만 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체력도 떨어지고 대인관계도 줄어들면서 우울감까지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가족들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좀 쉬어도 되라고 말해줬지만 어씨 본인은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은퇴는 곧 무의미한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울감과 무력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3. 사례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빚만 남았어요. 라고 말하는 B씨 이야기. 다음은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B씨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을 오랫동안 해왔고 관련 특허 출원에도 참여했던 능력자입니다. 은퇴 직전엔 내가 이렇게나 전문성이 있으니 관련 업종으로 창업을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 사업을 시작했죠. 문제는 시장에 뛰어들면 단순히 기술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연구소에서야 연구개발만 잘하면 됐지만 사업은 시장조사, 영업, 인력관리, 세무, 회계 등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B씨는 준비 없이 시작한 창업 때문에 고생만 하고 적자가 누적되어 결국 빚까지 떠안고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기술력도 앞선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을 줄 몰랐어요. 실패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후 B씨가 제도 전할 마음조차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나이에 다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기소침함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은퇴 후에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 때는 꼭 냉정한 현실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4. 사례 3 작은 일이라도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C씨 이야기. 하지만 반대로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 은퇴 이후가 꽤 풍요로울 수도 있습니다. C씨는 58세 즈음부터 은퇴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대요. 내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는 무엇인가? 돈보다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C씨는 예전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서 지자체나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 혹은 글쓰기 수업에 미리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산 동호회에도 나갔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봉사활동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남은 근무 기간 동안 조금씩 외부 활동을 확장해 나가면서 은퇴 후에는 오히려 일정이 꽉 찰 만큼 다양한 일들을 즐기게 되었죠.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미리부터 퇴직 후의 삶을 시험해보고 익숙해질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이에요. C씨처럼 사전에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커뮤니티나 동호회를 알아두면 막상 퇴직하고 나서도 오늘은 어디 가지? 누구를 만나지? 하고 헤매지 않게 됩니다. 5. 은퇴 준비에서 꼭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재정 상태의 점검 가장 기본이죠. 국민연금만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이나 저축 혹은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돈이 좀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계부를 실제로 써보고 월 지출액과 예상 수입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새로운 생활 리듬 찾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출근해서 일을 하던 습관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급격히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퇴직 전부터 주말이나 휴가 때 나는 출근하지 않는 날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연습해 보는 게 좋습니다. 산책, 운동, 학습, 봉사활동 등 스스로 정한 일정표가 있으면 훨씬 덜 방황하거든요. 관계망 네트워크 유지하기 회사, 동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종교단체, 봉사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교류를 하면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의 단절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심리적 안정 찾기난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스스로의 가치와 정체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직장인으로서 살아왔던 분일수록 내가 회사가 아닌 곳에서도 충분히 재능을 발휘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고 느낄 만한 활동을 찾으면 좋겠어요. 6. 그리고 인생은 계속된다. 어떤 분들은 59세면 아직 젊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벌써 60인데 무슨 새로운 시작이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요즘 60대 이후에도 3040년은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긴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내는 것보다 오히려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특히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시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면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지식 공유나 자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사업을 크게 벌이지 않더라도 대학이나 연구기관 또는 스타트업 멘토링 등으로 자신의 경험을 풀어낼 기회는 넘쳐나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또 막상 은퇴가 다가올 때까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7. 은퇴를 미루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요즘은 정년 연장이나 재취업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일하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재정적 안정이 최우선이라면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작정 은퇴를 늦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100%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회사 내 역할이 줄어들어 스트레스만 많아지는데 억지로 다니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을 수 있죠. 게다가 은퇴는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니 미루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잘 맞이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조금씩 밟아가다 보면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8.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획과 용기. 결국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획이고 그 다음이 용기라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란 건 그냥 엑셀 파일 몇 번 돌려보고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가정의 재정 상태가 어떻고 내가 어떤 취미와 활동을 할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는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죠.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말고 과거 직급이나 체면에 갇히지 않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9.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대기업 연구소 30년, 59세 은퇴 후 고독과 빈곤이 기다렸다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공통된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은퇴가 부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CC 사례처럼 미리 준비하고 관심 영역을 넓히면 오히려 더 다채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몸담았던 회사가 없어져도 그 회사 밖 세상은 여전히 넓고 우리가 기여하거나 즐길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든 60대든 혹은 그보다 젊든 간에 언젠가 맞이하게 될 은퇴를 조금 더 긍정적이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작은 준비들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분명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막연히 걱정만 하는 것보다는 취미 동호회를 찾아가서 새 친구들을 만나고 가벼운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찾고 또 가능한 한 경제적 기반을 다져두는 게 100번 낫겠죠. 그렇게 차근차근 쌓인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은퇴 후에도 역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를 느끼게 해줄 겁니다. 결국 은퇴는 또 다른 삶의 출발선에 서는 것과 같아요. 지난 30년의 경력은 그대로 여러분 안에 남아 새로운 도전의 밑거름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 아직 고민 중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메모지에 퇴직 후 한 달 생활 계획을 적어보거나 평소 가보고 싶었던 강연이나 동호회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은퇴 후 삶이 조금씩 선명해질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고독과 빈곤이 아닌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은퇴 생활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니까요. 부디 이야기가 앞으로 은퇴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현실적인 도움과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의 50대, 60대, 70대가 스스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나만의 은퇴 이후 플랜을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노후 생활비 월 120만원, 현실 가능? 은퇴자의 솔직한 고백. 서론 은퇴 후 생각보다 빠듯한 삶이 기다린다. 60대 이후부터는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이렇게 팍팍할 줄 몰랐어요. 62세에 퇴직한 박모 씨의 한마디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열심히 일해온 대가로 이제부터는 여유롭게 지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 국민연금이면 최소한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월 120만원 받아보니 현실은 생각과 너무 달랐다. 병원비, 공과금, 식비 같은 기초적인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했고 갑작스럽게 들어가는 지출이 있을 때면 적자를 피할 수 없었다. 젊을 때는 스스로 대책이 꽤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노후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다. 난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는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말이다. 그러나 퇴직 후 맞닥뜨리는 현실은 정말 가혹하고 그 무게를 견뎌내려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월 120만 원으로 과연 노후가 가능할까? 라는 물음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1. 내 월급이 사라지고 연금만 남았다. 옛말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다. 통장에 월급이 꼬박꼬박 찍히던 시절에는 소비 패턴이나 생활 습관도 그에 맞춰서 형성된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월급이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지고 오직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만이 유일한 고정 수입원이 된다. 이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 120만 원이면 적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는 것이다. 그건 어디까지나 정말 아무런 돌발 지출도 없고 최소한의 생활만 영위할 때의 이야기다. 만약 통신비나 공과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거나 몸이 아파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순식간에 구멍이 생긴다. 물론 가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에 120만 원은 기본적인 주거, 유지비와 식비, 그리고 약간의 필수 지출을 합치면 거의 바닥이 보인다. 여기에 여가 생활은 엄두도 내기 힘들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의료비 부담은 은퇴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2. 은퇴 후 생활비 사례 3가지. 이번에는 노후 생활비 월 120만 원으로 살고 있는 혹은 살았던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 사례들은 모두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 흔한 상황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사례 1. 적은 지출에도 적자는 면치 못해요. 김모 씨 65세는 아내와 둘이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다. 본인 연금 90만 원, 아내 연금 30만 원으로 매달 120만 원이 들어오지만 자녀들은 이미 독립해 따로 살고 있어 도움받기는 어렵다. 월간 고정 지출, 관리비 및 공과금 2025만 원, 통신비도 사람 핸드폰, 인터넷 등 10만 원 내외, 식비 4,050만 원, 병원 및 약값 10만 원 전후, 기타 잡비 교통비, 잡화 구입 등 1,015만 원. 대충 합산해도 100만 원은 금방 훌쩍 넘는다. 문제는 여기에 예기치 못한 병원비나 경조사비가 발생하면 적자 생활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씨 부부는 외식을 거의 하지 않고 옷도 과거에 입던 걸 그대로 입는 등 극도로 소비를 줄이고 있다. 적은 돈으로 살 수는 있는데 이게 과연 좋은 노후인가 싶어요. 여유란 걸 거의 느껴본 적이 없어요. 라고 김 씨는 말한다. 이 부부가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병원비다. 현재 건강할 때는 식비를 줄이는 선에서 어떻게 버티지만 만약 크게 아픈 곳이 생긴다면 그 순간부터 의료비로 월 120만 원 체제는 무너지고 만다. 사례 2.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자리 찾았어요. 정모 씨 63세는 2년 전 장기 근속으로 근무해 오던 회사를 퇴직했다. 퇴직금 일부를 이용해 빚을 정리했고 남은 금액은 많이 없었다. 그나마 국민연금이 월 1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 정도면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생활해보니 식비와 교통비, 관리비, 거기에 병원비까지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 극도로 절약하려고 해도 지출은 줄어들 기미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월급이 적더라도 일자리를 다시 찾아 나섰다. 운 좋게도 마트 물류창고에서 주 3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구했는데 한 달에 약 60만 원 정도를 번다. 정 씨는 아직 몸이 움직여줄 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냥 집에 있었다면 매일 똑같은 일상에 돈 문제까지 겹쳐서 우울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다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일을 마치고 나면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는 게 고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씨는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니 심리적 안정감이 커졌다고 털어놓았다. 사례 3. 갑작스러운 병원비 때문에 예비비 깨야 했어요. 박모 씨 68세는 몇 년 전부터 치아가 안 좋아 식사를 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그냥 참고 지내다가 결국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나당 수백만 원이 깨지는 비용인데 국민연금 120만 원만 의지하던 박 씨에게는 너무 큰 지출이었다.
결국 은퇴 전에 조금 모아둔 비상금 통장을 열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임플란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두 개로 끝날 줄 알았으면 괜찮겠지만 여기저기 조금씩 문제가 있어서 치료해야 할 곳이 많은 거예요. 이 비용을 생각하면 정말 막막해요. 박 씨가 겪은 어려움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과 치료비,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비 등 큰 돈이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오곤 한다. 이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매년 반복되다 보면 결국 적금이며 비상금이며 모조리 소진되어 버린다. 3. 한 달 120만 원으로 사는 노후 가능할까? 위 세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 부딪힌 은퇴자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 그렇다면 과연 월 120만 원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하기나 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다. 건강해야 한다. 의료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치솟는 순간 120만 원 체제는 붕괴된다. 추가적인 지출 요인이 없어야 한다. 부채나 자녀에게 지원해야 할 금전적 문제, 경조사비 등이 크게 발생하면 금방 한계가 온다. 극단적인 절약 생활을 감수해야 한다. 외식이나 취미생활 같은 소소한 행복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냥저냥 살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을 거의 포기한 상태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친구 지인들의 경조사, 각종 집안일 등 불가항력적인 지출은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실제 노후를 겪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12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4.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1. 추가 소득원 확보.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소일거리든 아르바이트든 은퇴 후에도 수입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퇴직 전부터 자신의 경험이나 기술을 살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기회도 늘고 있다. 이 지출 구조 점검. 주거비, 공과금, 통신비 등은 줄이기 쉽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냉난방비 절약, 알뜰폰이나 저렴한 요금제 사용,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 활용 등 사소하지만 쏠쏠한 방법이 있다. 3. 예비비 마련.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병원비, 경조사비, 집안 수리 비용 등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문제다.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따로 모아두면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4. 건강관리의 중요성.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지출이 커진다. 운동과 식단 관리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절약이다. 미리 건강검진을 받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5. 취미여가 생활도 포기하지 말기.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 삶의 질이 극도로 떨어진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자. 도서관, 동네 산책, 무료 문화행사 참여 등도 좋은 방법이다. 5. 마치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어차피 난 이미 은퇴했고 방법이 없어라고 체념하기엔 아직 이르다. 위에 제시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기회가 오기도 하고 지출이 조금씩 줄어드는 효과를 체감할 수도 있다. 혹은 아직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더 단단히 해두길 바란다. 노후 생활비는 결코 막연히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실은 물가도 오르고 아픈 곳도 늘고 사고 칠 일도 천지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미리부터 제2의 직업이나 투자, 저축 등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 끝으로 사람마다 경제 상황이나 가족 구성원, 지역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노후 준비가 확실하지 않으면 월 120만 원 갖고는 너무나 빠듯하다는 것이다. 인생의 황혼기를 조금이라도 편하고 여유롭게 보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 노후에는 시간도 많고 자유도 많은 대신 돈만큼은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 젊었을 때의 일상이 주는 당연한 소득을 마냥 추억만 하지 말고
좀 더 현실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해 보길 진심으로 권하고 싶다.